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와이파이를 무선 랜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뚜껑을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 그럼 이 안에 용지를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용지 같은 경우는 쉽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요. 자, 이렇게 해서 용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용지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용지를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시고, 자, 뺀 다음에 이 뚜껑 있죠? 뚜껑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백지잖아요. 백지고요. 그리고 뒷면은 이제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뜯을 때는요, 밑으로, 위로 뜯어도 되는데 밑으로 뜯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뜯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하게 되면 여기에서 용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버튼도 좀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그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승인 버튼이 있는데 승인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키인 결제는 어떤 건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키인 결제는 이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버튼을 눌러서 1번 신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1번을 눌러주시고, 이때 거래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카드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승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1번 신용이죠. 1번 신용을 누른 다음에 보이시나요? 1번 신용. 그 다음에 여기서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누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게 되면 이게 일시불은 입력이죠. 자, 이렇게 하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되겠죠. 고객이 서명할 수는 없겠죠. 비대면 거래니까요. 이렇게 하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키인 결제를 많이 하는 매장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온라인 결제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키인 결제,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고 결제하는 키인 결제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다가 삼성페이를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드는 여기에다 투입을 합니다. 이쪽에 상단에 카드를 투입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화 등록이라고 있죠. 8번이 전화 등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화 등록이라는 것은 BC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1번에서 신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눌러서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할부 교열수를 눌러서 진행하는 비대면 결제였죠. 자, BC카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머지 카드는 비대면 결제할 때 전화 등록을 눌러서 하는 거예요. BC카드 외에 나머지 8개 카드사가 있죠. 자, 전화 등록을 누른 다음에 1번 전화 등록 승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때 카드 번호, 또 신용카드를 읽혀주라고 하죠. 신용카드 읽혀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신용카드 16자리를 입력한 다음에 유효기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승인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승인 번호는 모르니까요. 그 고객, 카드 결제를 받을 그 고객의 카드사로 전화해서 승인 번호를 먼저 받아오고, 승인 번호 8자리입니다. 받고 나서 여기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화 등록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결제를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자, 카드를 이렇게 칩이 밑으로 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양방향일 거예요. 이 칩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향할 수도 있죠. 12시 방향으로. 눌러주게 되면, 잠깐만요. 다시 원위치하고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금액을 누르라고 하겠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2,58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그쵸? 입력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 입력 버튼 있죠? 자,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될 겁니다. 현대 마스터카드고요.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합니다. 회원용 전표는 출력을 원하면 1번 키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뜯을 때는 밑으로 뜯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또 한 장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2,580원이라는 영수증이 결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또 한 가지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이제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계열수를 여쭤봐야 돼요. 일단 카드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투입. 자, 그리고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금액은 53,200원을 해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자, 해야 되겠죠. 입력 버튼. 할부 계열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 할부 계열수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이 만약에 할부를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입력 버튼 있죠. 이쪽에 3개월 원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라. 이 숫자를 지울 때는요. 여기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숫자가 지워지죠. 만약에 4개월을 원하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이제 서명을 하라고 하겠죠. 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멘트가 지금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고객은 이쪽에 서서 서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서명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결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자, 카드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53,200원이 결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수증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영수증을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볼게요. 여기 상단은요,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래일시가 나와 있죠. 4월 5일 날 결제를 했고요. 오늘 식목일이네요. 그리고 밑에는 금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카드사, 이 가맹점에 대한 정보. 남양주에 근무하고 남양주에 있는 한국공조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이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승인번호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 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인번호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취소할 때는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53,200원짜리 하나하고 이렇게 2,580원짜리 결제를 했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취소를. 자, 취소 버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취소 버튼.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한번 볼게요.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이 직전 취소고요. 2번이 신용 취소인데요. 직전 취소와 신용 취소를 알면 카드 취소는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전 취소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 있죠. 맨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알면 돼요. 자, 볼게요. 1번 눌러볼게요. 자, 1번은 아까 53,200원.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까 53,200원짜리 카드 결제한 게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자,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승인번호가. 그리고 금액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자는 4월 5일 날 결제한 거죠. 자, 진행을 원하면 1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취소가 여기서 되겠죠. 영수증이 올라왔습니다. 뜯을 때는 밑으로 뜯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자, 또 밑으로 뜯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까지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을 좀 보면 화면이 이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자, 이렇게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날짜가 나옵니다. 시간 나오고 여기에. 그죠? 오늘 4월 5일입니다. 24년 4월 5일.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소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여기에다가 결제를 하는 겁니다. 삼성페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삼성페이는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삼성페이 결제하는 분들이죠.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쪽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자, 됐죠.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죠? 거래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멘트를 해요. 그러면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만약에 1,200원, 1,480원 해볼까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결제가 될 겁니다. 자, 결제가 됐죠.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합니다. 고객님이 필요하면, 영수증이 필요하면 1번 키, 필요치 않으면 입력 키 누르면 돼요. 그래도 한 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용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용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뜯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삼성페이 취소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집계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계라고 쓰여 있죠. 집계라고 쓰여 있는데 집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집계를 들어가셔서 어떠한 것을 누르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단말 정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말 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을 누르시면 돼요. 자, 2번. 자, 그럼 일자별도 있고 기간별도 있습니다. 오늘 일자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자별은 4월 5일입니다. 만약에 어제 날짜, 어제 4월 4일 걸 보고 싶으면 이 5일을 4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숫자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24년 0404. 어제가 0404죠? 이렇게 숫자를 정정 버튼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5일로 바꿔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하루 정산 총 매출 금액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건을 했고 취소가 1건 됐네요. 합계 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금 버튼 여기 있죠.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이 사업자 지출증빙인데요. 이 현금 영수증 개념은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신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부탁하시는 그 고객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제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고 어떤 매장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자, 10만 원 결제하고 나서 저는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겠죠.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휴대폰 번호를 누르는 겁니다.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 그 고객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오셔서 10만 원 현금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어보십시오. 자, 현금 눌러준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소비자 소득공제를 원하면 1번. 자, 1번을 누른 다음에 자, 좀 기다리면 자,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입니다.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버튼에서 고객의 스마트폰을 눌러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010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누르게 되면 바로 현금 영수증인데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했기 때문에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이 그래요. 아시겠죠? 현금은. 자, 그러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이 사업자 지출증빙의 의미는 자, 눌러볼게요. 2번. 자, 그러면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객이 직접 본인의 이
그 서명펜으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누르겠죠. 아니면 여기서 그 고객에게 사업자 번호를 여쭤보고 여기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고 금액을 누르게 되면 바로 사업자 지출증 및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개념은 간단하죠. 네, 아까 2,580원짜리 이거 취소를 안 했습니다. 이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이거는 직전 취소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이 아니죠. 그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신용 취소에서 가시면 신용 취소에 들어가셔서 취소를 하면 되겠죠. 직전 취소는 아니니까요. 자, 2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카드를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카드를 넣게 되면 그 결제 카드에 그 카드에 결제 내역이 있으면 그 결제 내역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이한 이 키스정보통신만의 특별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카드의 결제 내역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건 결제를 했으면 이 카드를 통해서 10건 결제를 했으면 그 10건의 결제 내역을 다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자, 신용 취소죠. 2번. 자,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 내역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불러옵니다. 거래일치는 4월 5일 새벽 49분이고요.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번호 승인번호 나와 있죠. 그리고 거래금액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이죠. 1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여기서.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실까요? 안 할게요. 그러면 입력키.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직전 취소는 쉽지만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취소도 정말 쉽죠. 자, 그게 바로 키스 정보만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배웠고 집계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술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결제할 때 특히 BC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승인 버튼이죠. 승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1번 신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를 16자리를 눌러준 다음에 입력하고 유효기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 개월수를 일시불을 원하면 일시불은 입력 버튼이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시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을 하면 되겠죠. 서명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비대면 결제.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면 결제할 수 있는 비대면 결제, 즉 키인 결제라고 합니다. 지금 조회 불가 카드라고 뜨는 것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겠죠. 자, BC 카드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카드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C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가 8개 카드사가 있는데 그거는 전화 등록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 등록을 눌러주시고 1번 전화 등록 승인을 눌러주시고 자,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를 읽힐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거래 승인번호를 눌러주는데 이 승인번호는 만약에 그 고객이 신한카드면 신한카드로 전화하셔서 승인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승인번호 받는 과정은 다 ARS로 진행을 합니다. ARS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고객의 카드 번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누르세요. 금액을 누르시고 할부 개월수를 누르세요. 이렇게 ARS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승인번호를 불러줘요. 그 승인번호를 먼저 받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전화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전화 등록 승인 1번 그리고 카드 번호 눌러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승인번호 이때 승인번호를 눌러야 되겠죠. 승인번호가 8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뭐냐면 그 카드사로 전화해서 승인번호를 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입력 금액 눌러주시면 끝나죠. 그리고 개월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화 승인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B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카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스 2200 모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